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기 요코마리 대 이제 사간도스.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그런 주전 선수들의 결장 의심이 있긴 한데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사포로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사포로와의 경기에서는 요코마리가 이제 풀라인업으로 좀 어느 정도 경기에 나섰는데 풀라인업으로 구성된 아무래도 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홈에서의 그런 요코마리의 그런 기세는 좀 많이 무섭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히로시마 상대로는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는 사간도스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일방적으로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좀 하나도 기록을 못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전 이제 히로시마의 경기에서는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그런 사간도스다.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코마리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나 안 그러면은 침투 플레이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사간도스의 좀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득점 기회는 요코마리가 더 많이 창출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뭐 이제 경기력, 분위기 모두 요코마리가 우세하고, 그리고 최근 사가노스 상대로 이제 전승을 거둘 정도로 상성 또한 요코마리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셀고베와 승점 2점 차이로 지금 2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셀고베와의 그런 1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좀 반드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기부여까지 봤을 때도 요코마리가 이 경기는 좀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약간 포르토 기준으로 배당이 살짝 올랐긴 했는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요코마리의 좀 추가 결장자에 따라서 좀 배당이 지금 약간 변동이 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경기는 좀 사간도스 사이드로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코마리 승.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띠자님 별풍선 15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한 번에 또 3일치 후원을 해주셔서 7일 추천표 신청했어요. 7일 추천표로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추천표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7일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추천표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띠자님. 오랜만에 이 방송을 해가지고 살짝 좀 혀가 꼬인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 추천표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1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요코마리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엔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오늘 띠자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코마리와 사간도스의 경기가 전부 다 분석 경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이제 사간도스. 죄송합니다. 가와사키 대 이제 FC 도쿄. 야, 참, 아이고. 자, 일단 먼저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시작부터 좀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8월 초부터는 계속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후쿠오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컵 대회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도쿄가 이제 직전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섞어서 경기를 치르다가 뭐 후쿠오카가 이제 이득점을 하고 나서 좀 이제 급하게 이제 주전들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게 흘러간 그런 도쿄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도 진짜 보면은 뭔가 이게 선수들 약간 좀 짜임이나 그런 거 좋은데 감독의 그런 교체 타이밍이나 안 그러면 좀 선발 구성은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안타까운 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도쿄 또한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는 좀 공격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좀 다소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좀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두 팀 다 지금 뭐 현재 공격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약간 최근 양 팀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도쿄보다는 그나마 가와사키가 더 낫긴 하겠지만 현재 좀 승도 없고, 그리고 경기력도 그런 좋지 못한 가와사키를 좀 함부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가와사키 헨무나 하고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 이제 2.5 기준은 네, 배당 대비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사키 헨무 오알부 2.5 기준 언더.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와사키랑 이제 도쿄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이제 교토상가. 자, 우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몇몇 지금 주전 선수들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주전 결장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토상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있는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이제 공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라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지금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좀 편차가 좀 큰 편이다. 네. 약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정에서의 그런 교토상가는 좀 믿을 만한 요소가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우라와가 이제 홈이다 보니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가지고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면은 경기 템포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우라와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은 좀 빠른 템포보다는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라와의 수비를 뚫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격 면에서도 우라와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최근 경기력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번에도 약간 좀 우라와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우라와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라인까지 볼게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뭐 우라와가 이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좀 느린 템포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이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 한번 우라와 승의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J리그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세 경기. 자, 뮌헨 이제 레버쿠젠. 자, 우선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일단 뭐 이제 기존 결장자라고 하면은 뭐 로이어 그리고 이제 라팔 게이루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도 뭐 기존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뮌헨과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3연승 중으로 각각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가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제 순위만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1위고 지금 뮌헨이 2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뮌헨이 승리하게 되면은 레버쿠젠을 이제 제치고 이제 단독으로 1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국대 경기를 뛰고 돌아와 이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양 팀 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 양 팀의 그런 최근 경기 템포를 봤을 때는 경기 자체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뮌헨과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측면도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침투에도 많이 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제 이게 지금 뮌헨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도 레버쿠젠에 비해서 좀 앞서긴 하지만 현재 지금 레버쿠젠의 경기력을 봤을 때 뮌헨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뮌헨이 홈이라고 해도 배당 대비 이제 뮌헨 승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그냥 레버쿠젠 사이드를 좀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배당 대비 한번 레버쿠젠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 한번 볼게요. 지금 양 팀의 공격이 많이 날이 섰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3.5 기준 오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뮌헨과 레버쿠젠에 대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곧바로 이제 2연패를 하면서 현재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이제 7대0 대패를 당한 게 좀 1패 이상의 충격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알라베스 역시 지금 라요와 같이 2승 2패로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도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2연패로 다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롱볼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좀 패스가 좀 부정확해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패스 성공률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좀 알라비스의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모두 지금 패스 성공률이 약간 60%대를 기록할 정도로 생각보다 지금 패스가 굉장히 좀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라베스가 좀 전개를 하다가 좀 종종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패스가 부정확해지면은 어느 정도 좀 전개해서 이제 종종 끊기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라유가 좀 더 좀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지금 근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지금 득점 기회는 어느 정도 좀 잘 만들어도 그거를 좀처럼 이제 해결을 못하면서 이제 골 결정력 면에서 지금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라유의 그 좋지 못한 그런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두 팀 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득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승패보다는 요거는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라유 햄무나 안 그러면은 네, 무승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유 햄무 월부 안 그러면은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접근,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니스.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센시오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고, 이제 그 외에 지금 기존 부상자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킴펜베 그리고 멘데스, 무키엘레 등 좀 굉장히 수비 전력에서 지금 결장이 많은 파리 생제르맹이고, 지금 음바페도 어느 정도 지금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지금 출전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 좀 선발 라인업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역시 지금 출전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스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두 경기 연속 지금 뭐 3골 이상 넣으면서 지금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즌 완전 극초반, 네, 극초반만 봤더라도 좀 파리가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좀 이어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음바페가 풀타임으로 출전하고 나서의 경기를 봤을 때는 좀 전후반 내내 공격에서 좀 많이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음바페가 현재 경미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좀 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번 경기 좀 음바페의 그런 출전 유무가 좀 중요한 그런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지금 이제 파리가 아센시오에 이어 이제 음바페까지 결장을 하면은 좀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파리의 그런 두꺼운 공격수 뎁스를 좀 고려했을 때 니스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뭐 아센시오 그리고 만약에 뭐 음바페까지 결장을 하게 된다고 해도 뭐 지금 콜로무안이나 이제 우스만 덴벨레 등 굉장히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니스가 좀 리그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파리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보기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쪽 볼게요. 파리 생제르맹 승.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네. 그렇죠.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햄무 도전도 뭐 그렇게까지 한번 도전해볼만한 값어치는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혹시나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